아까우니까 꼼꼼하게 활용하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암울한 감성, 나의 쓸쓸한 감성을 극도로 특별히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집에 있으려니 많이 답답하시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도 많이 답답해져 있을 것 같고요. 그쵸? 환절기까지 겹쳐서 피부 푸석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진정 케어도 하고 책도 추천하고 음악도 추천하면서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집콕 해볼까요? 완전 피부로 와닿는 환절기예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더 푸석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스킨케어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완전 땡겨요. 첫 번째로 짠! 코스알엑스 그린 히어로 카밍 패드를 사용해서 쌓인 각질을 순하게 닦아줄 거예요. 코스알엑스 원스텝 패드는 원래 자주 사용하던 제품인데 요즘같이 피부가 예민한 시기에도 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슥슥 닦아줍니다. 참 쉽죠? 원스텝 패드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아시죠? 근데 특히 저는 그중에서 이 그린 패드가 잘 맞았어요. 지금처럼 마스크나 미세먼지로 자극이 많은 시기에 딱 적합한 순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트러블이 많은 편은 아닌데 큰 뾰루지가 가끔 올라와요. 주체할 수 없는 큰 뾰루지가. 그래서 스팟 젤이나 스팟 크림 이런 거 자주 쓰는데 그 제품들이 시카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잘 맞는 편이라서 이 패드에도 녹차수나 병풀처럼 진정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뭐 때처럼 나오는 각질 제거제라던가 아하나 바하 성분이 들어간 필링제라던가 그런 제품들을 쓸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좀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쓰면 좀 따가워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순하게 진정시켜 주면서 피부결 정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진정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솜에 토너나 스킨을 따로 적실 필요 없이 이렇게 촥!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나 상관없이 간단하게 자극받은 부위에 진정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참 쉽죠? 잠시 이렇게 올려두면 돼요. 저는 뾰루지가 날 것 같을 때 정말 잘 활용했어요. 아까우니까 꼼꼼하게 활용하기. 괜히 팔도 좀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자, 그 다음은 소내추럴의 시카90 리얼 앰플을 발라줄 거예요. 이 제품도 제가 뾰루지가 날 것 같을 때 아니면 피부가 정말 예민해서 순한 제품을 발라야 할 때 꼭 쓰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이 소내추럴 앰플이 정말 순하고 피부를 진정시켜주지만 약간 보습이 부족해요. 그래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코스알엑스 퓨어핏 시카 크림입니다. 오늘 시카가 들어간 제품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가 예민해져 있어서 피부에 자극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습까지 놓칠 순 없으니까요. 산뜻해야 돼요, 무조건. 저는 환절기여도 무거운 제품은 못 바르겠더라고요. 피부 컨디션이 자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품 선택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땐 저 같은 경우는 저자극 제품부터 찾아요. 그렇게 시작하면 좀 제 피부에 맞는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피부든 사실 강철은 없잖아요. 나는 아무거나 써도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날씨, 온도,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막 어떤 날은 지성이었다가 어떤 날은 건성이었다가 어떤 날은 복합성이었다가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립밤으로 마무리. 자, 이렇게 스킨케어 끝! 지친 피부에 자극 없이 보습은 탄탄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얼로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은. 요즘은 집에서 장시간 보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문화생활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책인데요. 책은 3권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로 제가 골동문학방 채널에서 최근에 책 나눔을 했던 건데
바로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 오로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오로르를 자폐증이 있는 아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오로르는 나는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 라는 굉장히 당당하고 멋진 아이거든요. 11살 소녀. 우리도 좀 살면서 색안경을 끼는 경우라던가 고정관념을 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순수하게 깨뜨렸던 책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좀 아쉽지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색달랐던 게 주제나 내용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에는 좀 거리가 있지만 내용 자체는 11살 소녀의 시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퇴색된 어른의 입장에서 꼭 슬픈 일만은 아니구나. 굉장히 마음이 몽글몽글하게 괜히 나도 위로를 받고 느낌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이에요. 김애란님 소설이고요. 옴니버스식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7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간추려서 설명을 하자면 이야기가 좀 다 암울해요. 즐겁거나 막 행복한 내용의 책은 아니에요. 나의 암울한 감성, 나의 쓸쓸한 감성을 극도로 치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이런 감정을 막 끌어오르게 하는데 과연 좋은 책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책을 읽으면 좀 뭔가 찝찝하고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그런 암울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제가 막 느끼고 내가 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책 속에 빠져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내가 같이 감정이 이입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감수성이 풍부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예전의 저를 생각해보면서 무엇인가 글도 쓰게 되고 그런 영감을 받게 되더라고요. 좀 어둡고 적막하고 이런 감정이 딱 내 것이 되면서 나랑 어우러지는 느낌. 이런 감정을 내가 끌어모았다라는 게 뭔가 멋있기도 하고 되게 이상하지만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적막함이나 적당한 쓸쓸함 이런 거를 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게 꼭 나쁜 감정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순 없으니까. 그런 감정도 이렇게 겪다 보면은 이겨냈을 때 더 기쁘고 성취감도 들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인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책입니다. 줄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암울한 내용이에요. 정말 나락으로 끌어내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정말 편하게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혜민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전 이거를 놀숲 갔을 때 처음으로 우연히 봤어요. 근데 보면서 처음 이렇게 읽는데 막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스님이시니까 세상을 막 깨우치고 이치를 알아가는 분이시잖아요. 항상 공부하고 매사에 정진하시며 내가 되게 좁은 식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되게 깨달았어요. 그 앞에 조금 읽는데 앞으로 우리는 계속 사랑을 하잖아요. 미움도 사랑이고 증오도 사랑이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현명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건 되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바로 사야겠다 라고 마음먹어서 샀죠. 내가 그동안 내 주변인들을 사랑했던 방법은 아쉬웠구나.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조금 더 넓게 사랑을 주지 못했었던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책입니다. 사랑이 힘드시거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드시거나 그렇다면 이 책을 꼭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많은 위로가 됐던 책입니다. 분명히 위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 추천인데요.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음악이 있어요. 집에 있다 보면은 괜히 좀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는 오히려 더 다운되는 음악을 듣습니다. 정승환 가수의 보통의 하루예요. 노래는 저작권에 걸릴 수 있어서 특별히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불만이 없어야 될 텐데 불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노래 선곡을 한 거예요.
얘 가사가 굉장히 슬퍼요. 나 말이야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겨우 지켜내왔던 많은 시간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처음부터 막 마음을 울려요. 그 시작을 잊은 채로 자꾸 멀어지다 보니 말할 수 없게 됐나 봐. 오늘도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 정승환 님이 노래를 이제 훨씬 더 슬프게 불러주죠. 저는 되게 희망차게 불렀죠?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요즘에 또 계속 듣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된 노래인데 프로듀스 101에 나왔던 친구들이 부른 노래예요. 봄바람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노래입니다. 봄이 되면 이 노래를 꼭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찾게 돼요. 이 노래는 좀 높은데 바람이 해볼게요. 바람이 좋아 그리고 너와 함께 걷는 지금 이 길이 너무 좋아. 손을 뻗으면 어느새 넌 네 품에 따스한 햇살 향기로운 꽃 바람 그리고 너. 아유 높아. 아주 살랑이는 봄바람 같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은 저 치즈 노래 좋아하는데요. 치즈님의 어떨까 넌 이란 곡 좋아해요. 그 수상한 파트너의 OST로 있었던 곡인데 어떻게 말을 꺼낼까 너와는 하루가 1분 같다고 이 순간이 매일이 되길 바래. 마지막 추천곡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좀 병맛인데 우리나라의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랑 좀 비슷해요. 그 시절이 더 병맛인데 그 영화에서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나 좋아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나도 널 좋아했던 그 시절에 내가 좋아. 넌 영원히 내 눈 속에 사과야 라는 말을 해요. 진부한 고백이 아니고 그 시절에 나는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 시절에 나를 좋아하면서 그리고 널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몽글몽글했어요. 그때 이 OST가 저를 진짜 저릿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노래를 무한반복했는데 제목이 영어 제목은 Does Bygone Years고 원래 제목은 나사년 나시에니안 이렇게 읽는 게 맞나? 발음을 모르겠네. 나시에니안? 그 시절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 가사가 막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나시에니안 조고다 따위 나시에니안 조고다 티지 하오샹 용번이 용번 조고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따라 부르면 노래를 망칠 것 같아서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고요. 나의 소녀시대 혹시 보셨으면 나의 소녀시대의 소행운이라는 노래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추천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최근에 글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일기를 여기에 썼어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비단형 꽃무 기억나시려나? 여기다가 썼었는데 최근에 핸드폰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손글씨를 많이 못 썼는데 다시 손글씨를 쓰려고요. 핸드폰에 썼던 걸 옮겨 적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슬쩍 보여드리면은 최근에는 일기 어플을 쓰고 있었어요. 데일리 노트. 이렇게 날짜가 나와서 날짜별로 제가 설정해서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나면 제 비단형 꽃무 일기장에 옮겨 적을 겁니다. 손글씨를 쓴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틀리긴 싫죠. 그래서 완벽한 글을 쓰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이 일기 어플에 연습을 해서 좀 문장을 잘 다듬고 좋은 글을 완성하고 여기에 결과물을 옮기는 거죠. 이런 습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 글자여도 좋아요. 나를 나타내는 무엇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다시 보면서 쓸쓸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다시 슬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니까 요즘은 이런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것들이 거창하거나 굉장히 큰 일은 아니지만 집에 있을 때라도 좀 편안하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피부 케어, 마음의 안정을 주는 책 읽기, 나를 위로하는 음악 듣기, 나를 돌이켜보는 글쓰기, 그리고 여유로운 하루. 리틀 포레스트 대사를 떠올려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믿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